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뭘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유아기의 개념, 6세 전까지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고 발달, 기억 발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아기 때는 지능이 발달하는 시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90%가 이 지능이 형성되는 시기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손자, 손녀들한테 적절하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중요합니다. 기억 발달은 우리가 학습한 거는 잘 저장이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지금 중요한 걸 끄집어내는 그 인지 과정, 기억 발달. 왜 유아기 때 중요하냐면은 제가 우리 딸이 6살부터 이제 피아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애 피아노를 연습을 시키는데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연습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밥을 굶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애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끄집어내요. 엄마가 연습 안 한다고 밥을 안 줬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와, 너무나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적 있나? 하고 이제 이렇게 회피를 했지만, 그 아이한테는 엄마가 연습을 안 해서 밥을 안 줬다는 게, 이게 그 머리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왜 사례를 얘기를 하냐면은 다 아이들은 그때는 표현은 안 하지만 나중에 엄마가 이랬어. 아빠가 나 몇 살 때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간에 놀다가도 나를 밀쳤어. 이러한 거는 다 느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포, 정서적 발달, 이 신체적 발달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발달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 71쪽에 보면 3살, 4살이 되면 즐거움, 사랑, 공포, 분노, 질투 등을 적절히 경험하게 되고요. 그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 집안의 공포 분위기인지, 내 안의 분노, 질투, 이러한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시기질투를 잘하게 생긴 사람이 얼굴에 보여. 근육 자체가 틀려. 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얼굴에서부터 표현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 질투를 하지 말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내가 그래도 나한테 밥을 한 번이라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잘 되면은 그냥 축하해주고, 그냥 한 번이라도 손 잡아주고 그래야 돼요. 절대 이 질투가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포는 유아기 정서의 특징으로 4살 전에, 4살쯤에 특정 대상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을 심하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4살, 그죠? 5살, 5세경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만으로 얘기하는 게 6세경이죠. 그러니까 5세 때 공포 반응이 약간 감소하다가 6세경에 더욱 심해진다. 그러니까 공포 반응이. 그래서 이유는 뭐예요? 유아의 상상력의 발달과 관찰 학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이 먹고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진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딸한테 특히나 6살 때 벽에다가 영어 단어를 7개를, 그러니까 50개씩을 써놓는 거야, 벽에다가. 영어 단어를, 6살 때. 그래서 유치원에 가기 전에, 아니면 갔다 와서 이 5개씩 외우게끔 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내가 미친 여자 같아.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미친 여자였던 것 같아. 아니, 6살애한테 그 단어 50개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또 외우게끔 하고, 우리가 일기를 쓰면 현재형하고 과거형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현재, 과거, 관고, 완료까지는 필요 없고, 현재와 과거. 나 어제 뭐 했다? 그죠? 고, 과거는 뭐 wen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먹다, 이트, 에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 가르치고 그랬으니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나중에,
저 세상 간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해서 애를 낳는 엄마가 된다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전문적으로 이 아이에 맞게 잘 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저를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우리 딸이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옆에서 잘 조언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상상력의 발달과 관찰학습. 그 다음에 이제 분노, 그죠? 5, 6세가 되면은 어떻대요, 지금?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더 부풀리거나 가장하는 방식을 배운다. 그죠? 5, 6세가 되면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더 부풀리거나 가장하는. 엄마가 뭐 했어. 근데 이걸 갖다 더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빠한테 잃는다고 치고 막 과장해서 엄마는 그냥 약간 저기 뭐라고 조그맣게 혼냈겠는데 아 엄마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했어 해가지고 과장하는 거죠. 과장. 더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방어 기제 방법을 학습한 것으로 보는데 이 분노는 방어 기제 방법을 학습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하는 불안 분노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유아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반응 양식으로 출현한다. 분노는 어떻다고요? 유아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반응 양식으로 출현한다. 따라서 지금 뭐 분도를 유발하는 유아의 뭐 흥미있는 활동이 방해, 본인 욕구 충족에 대한 좌절,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엄마는 안 해줘. 그죠? 그 다음에 자유가 국수의 신체 활동의 억제, 부모의 강압적인 행동, 부모 및 주 양육자, 그 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편애, 큰 애는 좋아하고 작은 애는 싫어하고 뭐 이런 걸, 그다음 소유물의 상실, 내가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렇게 해서 이 분노가 생기기 쉽다는 거죠.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그 애정 정서 위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소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소거해야 하며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미칠 것 같아, 이 아이가.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떻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가를 잘 그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애정 정서를 봅시다. 애정 정서. 애정이 결핍이 되면은 이 아이가 편협된 사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애정 결핍. 그래서 영아기에는 가족이나 주 양육자 관계 애정이나 장난감 등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하여 유아기에는 널리 사회적, 지적인 대생활까지 발전한다. 그래서 저희 딸은 이렇게 집에 가면은 이 아기랑 같이 합체가 되어 있어. 거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태내에서 있었잖아요. 그 자궁 안에서. 그러니까 애가 심리적인 안도감을 갖는 거야. 이렇게 애들을 그 표정을 보면 편안하고 혼자 이렇게 웃는다 그러죠. 내가 보기에는 베네 웃음이야. 이게 그래서 씩 웃는다거나 그 웃는 모습이라도 환상이죠. 행복하죠.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그래서 주 양육자가 이 아이한테 얼마만큼 애정을 갖고 양육하냐에 따라서 이 어렸을 때의 애정 정서적으로는 진짜 나중에 사회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잘못된 편이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에요. 이 아이 하나로. 이 아이가 잘 사회 구성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아가 성장하면서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 주변의 사람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애정 정서가 형성이 돼야 돼요. 애정 결핍이 되면 나중에 다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아기 애정 표현은 73쪽에 있습니다. 유아기 애정 표현은 자기 주변의 사람이나 동물, 사물에 대한 친밀감, 그 다음에 관심, 동정 등의 정서로 나타난다. 즉, 친구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좀 뭐 사람에 대한 애정,
아기에 대한 애정, 예쁜 물건이나 지금 뭐 새로운 것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정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 유아기 때는 막 인형을 가지고 안거나 뽀뽀하고, 그죠? 엄마하고 뽀뽀, 아빠하고 뽀뽀, 아빠 출근할 때 뽀뽀뽀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애정 표현입니다. 그래서 2살 때는 또 어떻다? 애정으로 가정에서 질투를 표현하다가, 가정에서 질투를 표현하다가 2살 때 이제 유치원이나 집 밖의 활동에서 가정 내 질투가 서서히 어떻게 되겠어? 거기서 완화된다는 거죠. 집안에서만 갇혀 있다가 애가 답답하고 막 이제 이런 질투 유발도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됐었는데, 내가 유치원이나 집 밖의 활동을 함으로써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제 사회적 발달, 여기 이제 금방 했고, 이제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의 형성,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유아의 특징인 자기 중심성 등이 또래 친구, 집단 놀이 등의 과정을 통해 완화되고, 또한 자신의 행동이나 타인의 행동에 따른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다시 한번 유아의 특징, 자기 중심성 등의 또래 친구, 그 다음에 집단 놀이 등의 과정을 통해서 완화된다는 거죠. 그죠? 집에서 질투가 있고 유발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외부로 나가면서 이 또래 친구와 같은 또래 놀이를 함으로써 완화된다는 거야. 자신의 행동이나 타인의 행동에 따른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지금 여기서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의 형성입니다. 성 역할 발달. 유아들은 4살, 5살 정도가 되면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알게 되고요. 자신의 성과, 자신에게 요구되는 행동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성 안정성과 성 항상성을 이제 확립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소꿉놀이 하면서 어때요? 네가 아빠 해, 내가 엄마 할게. 그러면서 애들이 어때요? 소꿉장난 놀이하죠.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애들 그 순수한 모습이. 그래서 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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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되면 자신의 성, 그다음에 자신의 요구되는 행동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들 얻었다 성안정성, 성항상성을 확립한다. 그 다음에 부모, 형제자매, 또래 관계의 발달, 대인 관계는 부모와 유아 관계, 그죠? 여기서 애착 관계를 통한 상호 접촉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교과서 75쪽에 있어요. 대인 관계는 어떻다? 부모와 유아와의 애착 관계를 통한 상호 접촉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유아기는 또래 관계에서 영아기보다는 우호적, 영아기는 2살까지예요. 우호적, 협동적인 반응이 많아지게 되고, 집단 생활과 또리 놀이에 민감해지는 게 이 유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뭐 유아의 성격,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누구야? 형제 자매죠. 내 아내 집에 그러니까 부모도 중요하지만 내 형제 자매의 관계, 그다음에 또라이의 관계도 내 유아기에 아주 그 사회성 발달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75쪽 맨 밑에 보면 유아에게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강화 제공자, 모델, 표준 등의 역할을 배우고 수행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놀이. 유아의 놀이는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유아의 놀이는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놀이를 통해서 어떻다? 사회적 관계 형성이 확대되고, 그죠?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 형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는 거죠. 유아의 놀이는 어떻다? 사회성 발달에, 그죠? 이게 안정감을 가져오는 거야. 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소꿉놀이를 하면서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 형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 그 다음에 타인의 역할 수용, 운동 기술의 숙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역할 관계의 상호성 등을 학습한다. 자신의 역할, 타인의 역할 수용, 운동 기술의 숙달, 그리고 역할 관계의 상호성 등을 학습한다는 거.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유아가 놀이를 하는 방식에는 뭐 사회적 놀이와 환상 놀이 두 가지가 있다. 사회적 놀이가 아이들이 놀 때 다른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면 환상 놀이면 생각하는 거잖아요. 놀면서 무슨 게임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지금 놀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 게임을 상상하면서 노는 것을 이제 환상 놀이라고 해요. 이러한 놀이에는 뭐뭐가 있어, 지금. 놀이 유형에는 몰입되지 않은 놀이, 그 다음에 방관자적 놀이, 혼자 놀이, 병행 놀이, 연합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되지 않은 놀이에는 뭐뭐가 있다?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는 있으나 한 곳에만 머물면서 놀이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몰입되지 않는 거. 진짜 방관자의 모습. 그럼 방관자의 모습 뭐냐? 다른 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관찰을 하지만 놀이에는 적극적, 그러니까 관심은 가져. 이쪽에 뭐가 있나 하고 관심은 가져. 그렇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 방관자가. 그래서 혼자 놀이는 혼자서 놀이하는 게 혼자 보죠. 그다음 병행 놀이, 같은 공간에서 또래 유아와 같은 놀이를 하고 있으나 혼자 놀이만 집중하는 거.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죠? 몸은 거기 있지만, 또 여기서도 또 몸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 연합놀이. 같은 유아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장난감 교환과 관련된 말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어디서 연합해서 놀이하는 그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성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나왔고, 사회적 놀이. 그래서 놀이로 성취감 경험, 협동과 상호작용의 즐거움. 그죠? 그러니까 놀이로서 성취감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협동과, 상호작용의 즐거움, 자신을 표현하고 역할 관계의 상호성을 학습하게 하고, 좌절의 경험도 해소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관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발달에서 유아가 놀이를 하는 방식 두 가지를 쓰시오 하면 뭐였어? 사회적 놀이, 그 다음에 뭐예요? 환상 놀이. 이 두 가지를 쓰면 되겠죠? 그죠? 사회적 발달에서 이걸 이제 저도 표시를 해놓을게요. 문제 낼 거 사회적 빨간 글씨가 안 나오네. 파란 걸로 해야 되겠다. 사회적 놀이, 그 다음에 환상 놀이, 이 두 개를, 2차 시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발달. 3세에서 5세의 유아는 이제 폭발적인 어휘력이 증가한대요. 그죠? 폭발적인 어휘력이 증가한다. 보통 어휘력은 평균 매달 50개의 새로운 단어를 습득한다. 3살 때는 보통 900개에서 1000개, 4살 때는 1500개에서 1600개, 5살에는 2100개에서 2200개, 이제 6세가 되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260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하고 2만 개 이상의 단어를 이해한다. 자, 그 다음에 유아기에는 문법도 어떻게 돼? 그래서 짜 맞추는 거죠. 이제 문법적으로도 상당히 발달한다. 매년 문장의 길이가 증가하게 되어 간단한 몇 개의 단어만을 사용하던 문장이 어때요? 점점 더 복잡한 수준의 이제 고급 기술을 이제 습득하는 거야, 애가.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때? 말도 어떻게 되겠어요? 단어 쓰는 그 단어의 저기 뭐야 질도 틀려요. 좋은 환경에서 있는 아이들은 왜?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걸 배우니까.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3세는 뭐 복수나 소유물, 과거 시제,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전치사 등을 알지만 문장의 길이는 어떠다? 짧고 단순하고 문법적으로 틀려요. 5살까지는 5개 단어로 된 문장을 구사하고 접속사 또는 절을 포함한 복문을 사용하는 거죠. 단문과 단문으로서 이제 그 단과 단문을 접사 또는 절을 포함해서 이제 복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서문은 뭐 부정문이다, 의문문, 명령문 등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유아기와 사회복지 실천.
중요해요. 첫째, 이 시기에 유아는 왕성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아동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죠? 이 시기에 유아는 왕성한 신체 발달을 통해 아동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그다음 둘째는 심리적 문제로는 자폐증, 야뇨증, 지적 장애,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등의 그 발달 장애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 기관과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문제는 여기 ADHD, 뭐 과잉이 된 부모, 이거 자폐증 같은 거는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심리 뭐 밤에 오줌을 누는 그죠? 그다음에 지적 장애, 그 이게 또래보다는 이게 좀 낮은 애들 IQ, 그다음에 이게 주의력 결핍. 그래서 이 ADHD는 뭐냐면은 액티비티, 그제 행동, 과잉장애니까 행동, 디피시티, 결핍, 그 다음에 H는 하이퍼, 이게 A가 어텐션이야. 주의력. 그죠? 주의력이니까 어텐션, 그 다음에 디비시티, 하이퍼 액티비티, 그 다음에 디지에이지, 장애. 그죠? 이렇게 돼서 ADHD,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라고, 과잉 행동장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기 발견을 해서 적절한 치료 기관과 연결이 아주 아주 중요해요. 방치하면은 이 아이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는 유아의 적절한 놀이 지도와 부모의 양육 교육, 아동 학대 등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아동기의 개념을 봅시다. 아동기는 지금 뭐예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 전까지 7세, 12세죠만, 만 12세까지를 학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년기란 초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로 초등학교 재학 기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13세부터 시작이 되죠? 13, 14, 15, 그죠? 16, 17, 18 이렇게 고등학교. 이 시기의 아동은 성적 관심은 억누르고 사회적, 지적 기술을 발달시키며 이성보다는 이 아동기 때는 동성의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 청소년기가 되면 이성의 눈을 뜨죠. 근데 이 아동기에는 이성보다는 같은 또래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동성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흥미있는 일을 반복적으로 시도해 보기도 하고 자신만의 문화, 습관,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자신감과 독립감을 획득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활의 중심에서, 그죠? 아동기는 이제 여기서,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가게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 엄마의 보호를 6살까지는 이제 받다가, 그죠? 이제는 학교를 옮겨가는 시간으로 학교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학교 생활을 통해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또 어때? 살도 빠지고 통통했던 애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서 살이 빠지고 팔 다리가 성장하면서 머리와 신체의 비율이 성인과 유사해지거나 신체적 성장이 급속히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갑자기 키가 쑥 크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아동기 때는 그죠? 아동기는 초등학교 전 과정을 아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신체적 발달은 어떠냐? 유아기나 청소년 기와 비교할 때 규칙적인 변화를 나타내지만 대체로 느리게 성장한다. 아동의 신체 발달, 유아기나 청소년과 비교할 때는 청소년에 대해서 올라가서도 이게 성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신체 발달은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는 여아의 신체적 성숙이 남아보다 늦지만 11세에서 12세경에 이르면 여아의 신체적 성숙이 어떻다? 남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한다. 아동기의 신체 발달은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는 여아의 신체적 성숙이 남아보다 늦지만 12세경에 이르면 어떻다? 여아의 신체적 성숙이 남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한다. 그럼 아동기 말에는 어때요?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에
여기서는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청소년기에 이른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12세가 되면 어떻대요?지면, 뇌 중량이 지금 80쪽에 있어, 밑에. 12세가 되면 뇌 중량이 성인의 95% 정도에, 이른데, 지금. 우리가, 뭐죠? 그 유아기 때는 90%가 발달한다고 그랬죠. 90%가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기가 되면은 성인의 몇 프로 정도, 95% 정도 이른다는 거. 그래서 아동의 지적 발달을 뒷받침해 준다. 그래서 아동기의 운동 기능 발달은 다양한 운동으로 신체적 균형을 시험해 보고 근육의 협응 능력, 신체 조정 능력을 추구하고 유연성이 발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애들은 소근육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남자는 대근육 발달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장난감보다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서, 유아기 때는 장난감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성이나 정서적으로나 사회화를 배웠지만, 이제는 아동기 때는 뭐해, 지금? 이 스포츠에 대한 운동기술, 뭐, 우정, 형성, 집단 소속감, 여러 가지 이 사회적 기술이 발달이 되겠죠. 몸으로 부딪히면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인지적 발달이야. 그죠? 이 인지적 발달은 배우고 사고하는 능력으로 유아기와는 달리 또래, 학교, 지역사회 등으로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그죠? 이 인지적 발달은 이 아동기 때는 어떻게 해서 내 또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학교 중시적, 지역사회 중시적,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밝고 나중에는 이제 주변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그러니까 내 주변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회상함으로써 필요한 인지 능력과 기술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읽고, 쓰기, 세마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이 가능해짐을 느낀다. 읽고, 쓰고, 세마기. 그죠? 이 기초학력이 초등학교 때 다 형성이 되는, 초등학교 때 기회를 놓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잘 학습이 이루어진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유아기 때 뇌 용량이 90%가 성장이 되고 아동기 때 플러스 5에서 95%가 성장이 돼. 그러면 어느 정도 다 규격을 맞췄단 말이에요. 이 아동기 때. 그래서 이때 잘 학습이 이루어진 아동들은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어떠한 변수가 없지 않는 한 잘 적응하고 초등학교 상위권의 아이들은 또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상위권, 고등학교에서도 상위권. 왜? 주변의 환경에서 만약에 휘둘릴 일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잘 닦여지네. 제 딸 주변에 보면 다 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억수로 중요하다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아동들이, 여기서 뭐예요? 지금, 81절 중간에 있습니다. 아동들이 객관적 판단과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가능하다. 아동들이 객관적 판단, 논리적 사고 가능하죠. 그죠? 어디까지나 어떻다?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허구가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추상적인 개념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아직 하지 못하는 단계죠. 이 추상적인 개념과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이 초등학교 때 아직 정립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아직 따라가지 않는 시기라는 거죠. 인지적 면에서. 그래서 아동들이 정치적 이념, 그 다음에 종교적 신념, 철학적 가치 등으로 고민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뭘 몰라. 이때는. 그죠? 아직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데 무슨 철학을 논하고 무슨 종교적 신념이 있겠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 생기게 있어요. 이때는 어떠한 것도 고민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같은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서적 발달을 봅시다. 이 정서적 아동기에는 이 기본적인 정서가 거의 발달하게 제가 항상 지금 강조해서 하는 거죠. 그죠? 이 정서적,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애들은 그 다음에 공부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내 안에 분노가 있고, 공포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애정 결핍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죠? 이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공부가 되고 학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뭐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도 중요하지만 이 정서적인 관계가 잘 매칭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서적 발달, 아동기에는 기본적인 정서가 거의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개개인의 기초적 인격이 형성이 된다.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손주한테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왜? 배웠으니까 지금 제가 엄마였을 때는 30대 초반에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 내 수업을 듣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도 이제 할머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들어보면서, 아, 우리 손주한테, 우리 어, 손주한테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꼭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냥 수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 이 시계는 이렇게 중요하다네. 예, 며느라. 야, 이게 되게 중요하대. 너 이거 아니? 내가 이거 지금 최호정 교수님한테 이거 수업 들었는데 이게 이 시기에는 그렇단다. 그러니까 너도 애들한테 잘 교육적인 모습을 보이고 학습 활동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잘 좀 부탁한다. 우리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왜? 모르고 있을 때는 말을 할 말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이 유아기, 아동기를 지금 배웠단 말이야. 뇌는 유아기 때 90%가 형성이 되고, 아동기 때 95%, 5% 플러스해서 더 추가돼서 95% 거의 다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나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잘,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와 비교할 때 정서가 안정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정서는 어떻다? 분노, 공포, 불안, 질투, 애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노를 한번 봅시다.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분노가 어때요, 지금? 분노는 아동에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서가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더 자주 내 집에서 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제 유치원 가게 되고 학교 가게 되고 대학 들어가고 사회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더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행동에 방해를 받거나, 그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엄마는, 야! 그거 안 돼! 계속 방해를 해, 엄마는. 못하게 해. 그러면 아동이 자신의 행동에 방해를 받거나, 계속 야단을 맞아. 너 이거 해. 너 공부 안 하고 뭐 해? 어? 지금 너 공부하라고 그랬지. 뭐 컴퓨터에서 말은 계속 야단만 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야단을 맞거나,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아동과 불리한 비교를 당해. 그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비교 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지 않은 일로 벌을 받아. 근데 오빠가 했는데, 형아가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고 이 안에서 내재된 분만이 계속해서 쌓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느끼게 된다. 이 분노가 다른 사람 볼 때 이 부당한 일, 이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지? 분노를 느낀 아동은 때를 쓰는 대신에, 어, 표현하는 방법을 변화시켜서 표정이나 언어를 통해 표출한대요.
분노를 느끼는 아동은 어떨 때 때를 쓰는 단계는 넘었어요. 때를 쓰는 단계는 유아기 때예요. 근데 아동기에 무슨 때를 쓰겠어요? 이제 볼 거 보고 느낄 거 느끼고 그저 들을 거 다 듣는 나이인데 그래서 이 방법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험상궂게 나온다거나 그죠? 막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막 18소리도 나오고 생각지도 않은 18소리도 나오는 거야. 막 욕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동기 때는 이 분노를 표정이나 언어를 통해서 표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의 언어 쓰는 그걸 봐서 그 집의 환경, 그 집의 분위기, 그 집의 문화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는요, 엄마 아빠의 거울이에요. 자, 우리가 배웠죠? 이 아동기 때는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얼굴의 표정이나 말에서 이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아동기 때는 지금 다 여기 나왔어요. 지금 책에. 그죠? 책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 82쪽에, 어디서 볼게 유학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장치를 시각, 청각,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친구들의 놀림, 따돌림, 교육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 다음에 학업 성취의 실패, 부모로부터의 꾸중, 그 다음에 또 뭐해서 나쁜 행위에 대한 후회 따위와 같은 일상생활이나 가업 수행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회적 발달을 봅시다. 저학년에는 80점. 자기 중심성이 자녀적으로 밑바닥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개인주의의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 개인적 놀이나 두세 명 정도의 작은 집단을 형성하여 놀이를 하지만 8세에서 9세, 그러니까 한 4학년이죠. 초등학교. 3, 4학년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기는 83쪽에 메뉴에 있어요. 아동기는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그죠? 아동기는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좀 더 범위가 넓어진다. 아동기는 어떻다?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좀 더 범위가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성 친구보다는 이 아동계는 이성 친구는 관심이 없어. 뭘 몰라.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성 친구 별로 이제 그 관심이 없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좀 더 우리 때하고는 틀려요. 엄청 성숙해졌어요. 이제는 동성 친구뿐만 아니라 이성 친구에도 눈을 뜨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이 아동기 때. 그래서 애정이 더 강하고 주로 동성끼리 모여 자기들만의 폐쇄 집단을 이루기도 하고 집단적 놀이를 더 즐기는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 말이야. 동성 친구도 중요해. 그죠? 동성 친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성 친구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보고 느꼈는데 이제는 라떼는 그랬다는 거죠. 라떼 문화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수록 이성 친구의, 눈도 떠진다는 거. 그죠? 그래서 사회적 발달이 점점점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모,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건설적이고 교훈적인 칭찬이나 강화는 근면성을 길러주지만, 그죠? 건설적이고 교훈적인 칭찬이나 강화, 그죠? 강화는 이 강화는 뭐냐면 너 너무 잘했어 하고 뭔가를 실제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강화예요. 그죠? 야, 너 참 너무 잘했다. 그래, 내가 쿠폰 하나 줄 테니까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하는 게 강화예요. 더 잘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면성을 길러주지만
꾸중이나 조롱,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면 부적합성이나 열등 의식을 발달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언어의 발달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